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검사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이번에 보면은 이 이론을 상담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심리 검사만 하면은 또 이 직업 심리학은 큰 그 고민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심리 검사는 상당히 그 생소한 부분, 좀 낯선 부분이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출제는 또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심리 검사 이 항목을 익혀 놓으면 다른 것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봅시다. 스트레스는 뭐 이렇게 쭉 문제지 교재만 봐도 된다겠지만은 심리 검사는 좀 설명을 듣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심리 검사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뭐 이렇게 뭐 일부러 생각해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힌트가 검사를 뭐 때문에 받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를 받죠.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사투리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 있다, 뭐 조졌다 이런 말을 써요. 조진 예가 연발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연발이죠. 아니면 문제 연발, 조진 예 연발입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의 목적은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이나 적성을 발견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5개만 기억해도 되거든요. 심리검사의 목적은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를 한다. 조진에 연발했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목적 5가지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틀린 그 답안이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은 검사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땡입니다. 아시겠죠? 목적이 검사 결과를 얻는 것이 그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나오죠. 목적은 검사 결과를 얻는 것 아닙니다. 밑에는 심리검사는 알아보려는 심리 특성을 대표하는 행동, 진술, 문구를 표집해 놓은 측정 도구다. 이렇게 돼 있고, 심리검사는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된다. 심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각 검사에 대한 훈련을 마친 후에 그 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인사선발 및 배치와 관련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심리검사의 용도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은 바로 이 인사선발하면 이 사람을 결과가 좋을 게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그 예측의 목적입니다. 조진예 연반했어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의 수치를 할바하는 과정을 우리가 특정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심리 검사의 표준화와 표준 편차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런 그 모양, 심리검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 모양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된 모양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어떤 그 검사를 해서 통계를 낼 때, 통계와 관련된 건데, 요런 모양이 되면은, 요거는 여러 가지 잘 된 검사 결과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점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이렇게 종을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이
이라서 이걸 종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정규 분포 정모양. 자, 요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가운데 선. 요걸 우리가 평균값이라고도 하고 중앙에 있다라고 해서 중앙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 점수대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60점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최빈값, 빈도가 가장 많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점수가 많고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는 이렇게 이제 적고 이러한 그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요 한 칸 있죠. 요거, 요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 이거는 정확에 따라 다릅니다. 10으로 할 때도 있고 15로 할 때도 있고 그때는 검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퍼센테이지는 요걸 이제 면적 환산이라고 합니다. 요쪽이 34%, 요쪽이 34%. 보탬은 뭐냐면 68%입니다. 34, 34. 그 다음에 14% 되는 거는 14% 하면은 어떻게 되면 요 사이 면적은 보태면은 28% 됩니다. 14, 14. 그 다음에 마지막은 2% 해가지고 4%가 되는 것이죠. 이쪽에. 요런 정도는 일단 그림을 이해하시고, 일단은 정규 분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평균값이고, 평균에서 이렇게 평균으로 이탈한 거리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리고 평균값을 중앙값이라고 하고 최빈값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이제 중앙값, 최빈값이 특히 최빈값은 평균값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뭐 빨리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차근하게 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는 답안이 있습니다. 표준 오차라는 말이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죠. 여론조사나 통계조사할 때. 표준 오차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안에 점수는 무시해도 됩니다. 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5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45라고 합시다. 어떤 그 통계 점수가 그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하면 40이고 요거 뭡니까? 50이 되겠죠. 그 요 사이는 무시해도 된다. 쉽게 말해 같아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표준 오차는요. 그래서 표준 오차는 그냥 참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오차 범위 안의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틀린 답안은 뭐냐면 체계적 오차와 무선적 오차가 없다 하는 건 틀립니다. 아무리 검사를 잘하고 통계를 잘 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무선적 오차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오차입니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때에 따라 체계적 오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것을 우리가 초점을 잡고 실제 문제 볼까요? 검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통계나 검사의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표준화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적성 검사에서 이렇게 정규 분포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규준에 비추었을 때 규준은 뒤에 나옵니다만 비교 집단입니다. 비교 집단. 비교 집단이고 규준은 이제 비교라는 뜻인데 중앙값을 얻었습니다. 이 중앙값.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중앙값을 얻었어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서 50점을 획득하였다?
이거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 중앙값이 꼭 50점이 되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때에 따라 80점이 중앙값이 될 수 있고 30점이 중앙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얻었다. 중앙값은 최고 점수는 이쪽이죠. 아니죠. 적성 검사에 도달해야 할 중거 점수를 얻었다. 합격 점수다. 그런 건데 합격 점수는 아니에요. 바로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뭘 얻었습니까? 바로 요거는 평균 점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중앙값은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익혔죠. 그래서 평균값, 중앙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 통계치 중 명명적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용어가 다 낯선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용어를 몇 번 반복해서 하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요것만 가지고 모르니까 밑에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놨거든요. 척도의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가장 이제 간단한 게 명명척도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그 다음에 서열척도입니다. 서열까지 알려주는 척도가 있고 등간 척도가 있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를 알려주는 게 있어요.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걸 다 알려줘요. 가장 심도가 높은 건 비율 척도겠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거는 이 명령 척도입니다. 근데 어느 척도 이상이라야 알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중앙치 봅시다. 서열 척도 이상에 나온 게 서열 척도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중앙값입니다. 서열을 물론 알아야 중앙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겠지만도 여하튼 요 문제는 요 하나만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거 뭐 다 섞어서 나오면은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서열 척도 중앙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대충 제가 이 도표를 그려놨으니까 요걸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앙치입니다. 작년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아까 종모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에서 이제 여기 평균을 나왔죠. 평균에서 여기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탈된 정도입니다. 여기 10이면 여기도 10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이탈된 정도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평균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심리검사의 표준화를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이 아닌 것입니다.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어떻게 변동시키는 그 요인이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검사의 변인인데 여기 뭐를 지금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할 때 검사 대상이 누굽니까? 피검자죠. 피검자 자체는 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자체를 뭡니까? 검사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피검자는 그 자체가 점수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심리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어떻게 해서 다 달라지느냐? 검사자가 뭔가 검사를 잘못했다거나, 채점을 잘못했다거나, 실시 상황이 뭔가 다를 때는 이 피검자의 능력이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변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검자는 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검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상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5-5번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검사 점수에 오차를 발생시킨다는 말이나 여기에 변인이나 같은 뜻입니다.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 요인, 검사를 받는 대상자죠. 여기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는 이제 피검자겠지만은 자, 이 검사 목적이 뭘 하는 겁니까? 수행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죠. 수행 능력을. 그러니까 피검자와 마찬가지로 수행 능력은 검사의 진정한 그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똑같은 시험을 검사를 해봤다면 어때요? 점수에 영향을 주겠죠. 불안한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수험 당일에 신체적, 생리적 조건도 영향을 주죠. 그러나 수행 능력 자체는 이게 그 오차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측정하는데 그걸 오차라고 해버리면 조사할 게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표준화 검사와 비교할 때 표준화 검사. 표준화와 비표준화입니다. 그러면 검사의 실시와 채점이 객관적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표준화 검사와 비표준화 검사와 비교할 때 표준화 검사는 객관적이죠. 그렇죠. 실시도. 체계적 오차와 무선적 오차가 적다 하면 좋은데 없다 했으니까 땡이죠. 어떤 검사라도 표준화 검사라 할지라도 이 체계적 오차, 무선적 오차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비표준화보다는 높습니다. 규준 집단에 비교해서 피검사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는요. 근데 비표준화는 그걸 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8번 문제 볼까요? 검사 점수의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 오차는 무시해도 좋지만은 어때요? 클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 뭐 7 나오고 하면은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 5 이하로 가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예.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되면은 이건 아주 검사를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정확히. 검사의 표준 오차는 검사 점수의 타당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여러분들 타당도에 대해서 아직 안 해서 그런데 타당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고 신뢰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됩니다. 정확했다는 뜻으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표준 오차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안에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맞죠? 이거는 앞에서 들어봤죠? 검사의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의 다른 표현. 이건 표준 편차는 다릅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이탈된 거리죠. 평균값에서. 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요게 맞는 답안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심리검사 다른 항목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표준 오차 자주 나오죠. 클수록 나쁩니다. 타당도는 아니라고 했죠.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크더라도 어느 크면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입니다. 문제는 몇 문제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심리검사의 유형 중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객관적 검사 같으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하니까 간편하죠. 객관성도 증대되겠죠. 객관적으로 하면 신뢰도 높아집니다. 근데 객관적 검사는 어때요? 아주
검사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죠. 그렇게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 벗어난 내용은 우리가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이상의 풍부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이게 장점이 아니고 이게 단점입니다.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반응이 풍부하지 않다. 이건 장점이 아니라 뭡니까? 네, 단점이 됩니다. 자, 이번에 다음 중 투사적 심리적 검사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투사적 검사가 이게 주관적 검사가 됩니다. 투사적 심리 검사.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ISB는 문장 완성 검사거든요. 나는 어디에 가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뭐 한다. 이걸 완성하라.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이런 거는 어때요? 이게 투사적 검사라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 검사가 돼요. 왜? 여기에 뭘 넣었다 해서 이걸 점수를 뭐 어떻게 하는 게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RIT 하는 거는 러시아 잉크 반점 검사라고 해서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몰라도 일종을 이렇게 접어서 모양 나오는 이걸로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TH는 주제 통합 검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전부 다 투사적 검사예요. 근데 CAT는 영어로 했지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지능력 검사예요. 인지능력. 인지능력 검사는 어떤 양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검사가 됩니다. 투사적 검사나 주관적 검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일단 이거는 전부 다 낯설은 부분이니까 몇 번 다녀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 HTP 잘 아시죠? 이거는 그럼 무슨 검사일까요? 주관적 검사입니까? 객관적 검사입니까? 예, 이거는 주관적 검사죠. 예, HTP는. 또는 이것이 만 여기 나오면 이것도 투사적 심리 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HTP. 이건 제가 뭐 좀 농담을 했네요. 캣트는 아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입니다. 우리가 규준과 준거를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 뒤에 내용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들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내용을 볼게요. 우리 상대평가 절대평가죠.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상대평가가 규준참조검사 또는 규준참조검사라고 합니다. 절대평가를 준거참조검사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평가니까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점수와 비교를 하죠. 예, 똑같은 점수라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70점이 나와도 어때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A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95점이 나와도 C 학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로 하기 때문에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게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이 규준 안에는 어떤 그 비교 집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이 되는 점수들을 규준이라고 하며 요거는 표준화 심리검사, 지능검사, 대학 학점의 상대평가 이런 게 됩니다. 심리검사에 무슨 몇 점 이상 이하 돼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그 또래들과 그걸 이제 규준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거참조검사는 절대평가입니다. 준거라는 말은 어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점수와 비교를 해서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준거참조검사입니다. 다른 말로 절대평가죠. 그래서 뭐 90점에서 95점은 예를 들어서 A, 95점 이상은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A 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에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를 하니까 이런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중거참조검사는 당락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은 대표적인 전부 다 중거참조검사입니다.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목표로 하고 있는 직업상담자 시험도 무슨 평가입니까? 바로 중거참조검사. 바꾸고 말하면 절대평가입니다. 60점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준 점수는 검사에 따라 또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또는 시기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만 하더라도 옛날에 60점으로서 필기시험에 당락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새는 아마 70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직업상담사를 조금 더 어렵게 뽑는다면은 60점이 아니라 70점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 즉 중거참조검사는 규준참조검사, 그러니까 상대평가와 달리 규준을 갖고 있자 규준의 비교 점수가 없어요. 특정의 당락 점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또 이제 또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또 이제 친해질 겁니다. 안 친해지면 이 심리 검사가 보통 한 5문제 전후 나와요. 25점이죠. 이래도 안 친하려고 하겠습니까? 곤란하죠.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리검사는 중거참조검사 바로 나왔네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죠. 중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해 안 되면 절대평가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바로 나왔어요. 측정의 오차가 작을수록 신뢰도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차 적을수록. 자,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 참 올바른 말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타당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바로 아마 이해가 나올 거예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타당도의 개념이다. 구성 개념, 즉 목적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타당도 또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심리검사는 중거참조검사가 아니고 뭐다? 규준참조검사 또는 상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면요. 이 심리검사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우리가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거참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중거 뭡니까? 절대평가죠. 검사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해서 아니죠. 비교하는 게 아니죠. 상대죠. 상대적인 정보 아니죠. 성격이나 적성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아니죠. 성격 여기 무슨 합격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준 점수는 검사 조직의 특성,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중거참조 검사의 특징입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속도검사, 역량검사 여러분들 아직 안 했습니다. 뒤에 할 거예요. 수행검사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틀렸네. 아닙니다. 하나만 똑똑히 알아도 됩니다. 중거참조검사는 타인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죠. 이거는 규준참조검사, 즉 상대평가죠. 중거참조 검사는 타인과 비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타당도가 나오는데 이 타당도가 문제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타당도까지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내 봅시다. 타당도는 뭐냐면 타당하다는 뜻이에요.
자, 타당도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밑에 예문이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걸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8-1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은 신뢰도는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검사가 정확하냐 아니냐. 타당도는 검사를 할 때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심리검사 목적이 반드시 있죠. 그 목적에 맞는 검사를 했을 때는 그 검사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안 맞는 검사를 할 때는 이게 타당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뢰도는 정확도요. 타당도는 그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이 예를 보고 한번 봅시다. 어떤 직업 상담사가 내담자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도가 보장된 체중계로 내담자의 몸무게를 측정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죠? 아마 여러분들 설명을 안 드려도 신뢰도가 뭔지 타당도가 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상담사 빨리 문 닫아야 되겠죠? 예.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목적인데, 자, 체중계로 내담자의 몸무게를 측정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 타당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당도가 없죠?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신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타당도는 없지만 신뢰도는 맞다. 왜? 체중계로 내담자 몸무게는 이 체중계가 정확히 특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정확도는. 그래서 이게 신뢰도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목적과 안 맞기 때문에 타당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뢰도 타당도를 요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은 측정이다. 아니에요. 타당도는 없지만 신뢰도는 있어요. 체중계가 몸무게 정확히 잘 재주죠.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다. 타당도가 안 맞는데 목적과.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측정 맞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신뢰도는 낮지만 논이에요. 타당도 높은 측정이다. 타당도가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건 맞다 틀리다? 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면 하면은 검사 자체가 정확하면은 그거는 뭐가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목적과 안 맞는 관계없는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검사는 타당도는 형편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자 이제 타당도에 넘어가겠습니다. 타당도 많이 나옵니다. 타당도의 종류는 여러분들 준구 안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준구 안내. 준구라고 하는 사람이 중구를 내가 안내를 해주는지 중구가 나를 안내해 주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생각하십시오. 여하튼 준구 안내입니다. 우선 큰 타이틀을 보면 주는 뭐냐면 중거 타당도입니다. 중거 타당도. 그 다음에 구는 구성 타당도입니다. 구성 타당도. 그 다음 아는 우리 안면 타당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는 내용 타당도입니다.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구성 타당도입니다. 아무래도 구성 타당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출제됐냐면 중거 타당도입니다. 자, 중거 타당도는 뭐냐면은 중거는 뭐라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 중거는 기준이라고 했죠. 절대평가에. 예. 그러면 기준을 잘 정확했느냐, 정확하냐, 안 하냐, 그 타당도를 묻는 겁니다. 이제 타당도에 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어때? 목적에 맞으면은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중에
중거 타당도입니다. 그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 또 중거 타당도에 형태가 있어요. 예언 타당도가 있고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쳐서 예동이라고 합니다. 예동.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예언 타당도는 뭐냐면은 그 말대로 예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검사 가지고 점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예언 타당도예요. 뭐냐면은 어떤 검사를 하나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한 결과 이제 검사 연구소에는 그래요. 이 검사에 예를 들어서 100점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근무 A급 사원이 되고 뭐 80점 나와도 B급은 되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어떤 검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대로 안 되고 100점 맞은 사람이 완전히 D급 말썽 부리는 사원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50점 나온 사람이 완전히 A급 사원으로 아주 창의적 좋고 인간관계 좋은 그런 사원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어때요? 이 예언 타당도가 이럴 경우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타당도가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이 완전히 콩점이 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걸 측정하는 게 예언 타당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 연구할 때 이러면 요래 될 것이다.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 타당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점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점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점은 지나간 겁니까? 앞으로 겁니까? 앞으로 거거든요. 미래. 그래서 예언 타당도에 나오는 그 말에는 나중, 후에, 평가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뭡니까? 이게 예언 타당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봤죠. 미리 이렇게 점수는 이렇게 되면 이래 될 거다. 이것도 없이 그냥 막 검사해가지고 이래 됐네 저래 됐다 하면은 그거는 예언 타당도라고 할 수 없죠.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표를 작성해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그래야 되지 뭐 하고 나서 내 검사대로 됐다. 이런 거는 사기죠. 전부 그렇게 보면 사기죠. 대부분이 다 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리 이렇게 표를 작성해놔요. 요게 요래 100점 맞으면 요래 될 것이다. 80점 맞으면 요래 될 것이다. 50점 이하는 요래 될 것이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거든요. 요게 바로 그냥 기대표입니다. 기대표. 요래 되면 요래 될 것이다. 기대표. 자, 기대표 나오면은 뭐냐면 예언 타당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딴 모든 타당도에 기대표 있는 거는 예언 타당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표 나오면은 예언 타당도예요. 근데 만약 구성 타당도에 기대표 나왔다면 땡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그래서 이 기대표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예?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 그 이제 미리 만들었던 준거를 측정해 가지고 100점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할 것이다 측정해서 이 두 점수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수치가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예, 이 수치 가능한 것도 역시 무엇뿐입니까? 준거 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이 어렵죠. 뭐 흐른 다음 측정해서 두 점수들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 이게 점이 잘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거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개념을 알고 나중에 내용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중거 타당도 이제 예언 타당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된다면 저 강의 방법을 제가 좀 각성을 할게요. 밴드에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시 타당도입니다.
동시타당도. 동시타당도는 뭐냐면, 자,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빨리빨리 세상이죠. 검사해가지고 이거 될 때, 이거 또 예언타당도는 나중 후에 미래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예언타당도는. 그래서 개발한 게 동시타당도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검사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는데 그걸로 한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미 기존에 이 이게 타당도가 보장된 하나의 검사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같이 치는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관계 간의 점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공인된 검사, 이미 인정받고 있는 검사.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영어 실력이 좋아서 영어 실력 하나의 그 검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검사를 가지고 해보고 나중에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 검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개발한 어떤 검사를 가지고 해보니까 예를 들어 90점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90점이. 근데 기존의 영어 실력 테스트 검사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토익이라든가 탭스는 많이 있죠. 이걸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10점도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 동시타당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한 검사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타당도를 공인된 검사와 같이 한다라고 해서 공인타당도 또는 공존타당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예언타당도는 미래점을 보는 것이죠. 미래에 가서 기다려서 보는 겁니다. 근데 동시타당도는 현재 바로 점을 바로 맞춰버립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예,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용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갖다 붙인 말입니다. 예, 이게 하는 게 쉽더라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쉽다고 생각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동시타당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동시타당도를 기억해 줘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다음에 이거하고 사촌이 또 하나 나와요. 동형타당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일단은 동시타당도가 뭐다? 동시타당도 하면 공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십시오. 즉 이미 공인받은 검사와 내가 개발한 검사를 같이 쳐봐서 상관관계, 일치성 여부, 일관성 여부를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봐도 이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리 검사는 워낙 그 생산분들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설명이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득대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거타당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그 예측과 선발이 필요합니다. 예선. 네.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성타당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은 뭐냐면은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겁니다. 구성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좋아하시면은 드라마 제목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액션 드라마 뭐 영화든 드라마든 좋아요. 근데 작가가 쓰는 내용을 보니까 액션은 없고 전부 다 멜로 내용만 쭉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러면 이 주제와 이 구성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이 구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뭔가 구성이 잘 맞아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를 한다, 아니면 영어 검사를 하면은 시험 문제지 안에 이 내용 영어와 관련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걸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구성타당도가 틀렸다 이 말이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시겠죠? 그런데 중거타당도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요. 예동이 있었죠. 구성타당도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도 중에 당도, 이 당뇨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뇨 검사하려면 이 소변 검사하러 간다 해서 요수변입니다. 뭐 이렇게 하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인을 분석합니다. 요인 분석이 있고 수렴 타당도 있고 변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인 분석은 뭐냐면 역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를 예를 들겠습니다. 드라마의 액션 영화인데 액션랑 관계없는 아주 약한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합시다. 예? 연속극이다. 그 안에 뭐 엄숙한 장면을 해야 되는데 뭐 우습게 생긴 코미디 출신들이 나와 있다든가 말이죠. 개그맨들 이렇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이 요인 자체가 타당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네, 구성 요인입니다. 요인, 구성인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는 우리가 수렴은 여러분들 뭐 주식 같은 거나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이런 거 요걸 수렴형이라고 하죠. 수렴 모인다라고 해서 그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모아지는 겁니다.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말이죠. 그 제목하고 이렇게 일치돼 가야 됩니다. 근데 제목하고 순 흐름이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건 수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렴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별 타당도는 뭐냐? 변별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안 맞게 이게 차이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가 않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이 변별 타당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수렴 타당도는 높을수록 좋고 변별 타당도는 뭔가 안 맞는 게 낮을수록 좋다. 그 말은 잘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수변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구성 타당도에. 그 다음에 앞면 타당도는 눈으로 봐서 앞면으로 보는 타당도예요.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는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구성 타당도 설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실제 문제 풀이는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뭔가 감이 잡혀야 뭐 찍더라도 찍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또 심리학 잘 하면 여러분들 내일 이 심리학 마무리까지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